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시간 강의 주제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모르세요? 저희 두 번째 그 강의 주제는 성공을 위한 고객 관리인데요. 사실 오늘이 이 세일즈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제 시간만큼은 뭔가 이제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같은 업계에서 이제 선배로서, 후배로서 이런 식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열린 마음으로 조금 들어주시면은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 소개부터 조금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이어스 총괄의 허주웅 지점장이라고 하고요. 저의 보험 영업의 첫 시작은 화려하지만은 않고 엄청 좀 우여곡절이 조금 많았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는데 자산을 증식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급여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런 설계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그런 설계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저는 보험 영업을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기계약자들도 없었고 DB를 살 돈도 없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제 인생에서 전세 사기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이제 3억이라는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 안 좋은 일들은 이제 많이 몰아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받은 계약고들이 철회나 환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저의 유지율은 50% 미만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모든 급여는 이제 12차월 분급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제 통장, 카드 모든 것들이 다 압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을 하면서 다른 일들을 같이 병행하게 돼요. 그래도 보험 영업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보험 영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때 쿠팡이츠라고 아세요? 예, 쿠팡이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강남에서 제일 좋았던 아파트들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빈익빈 부익부 저희 이 같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정말 누구는 이렇게 부촌에서 살고 누구는 이렇게 계좌까지 막히면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좀 신세 한탄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찍은 사진이 뭐였냐면 이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이때 배달 한 건 더 하겠다고 그때 눈이 내리면 이 배달 어플의 단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이 마지막 아파트가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였어요. 배달을 하고 밖을 봤는데 한강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돌아가면 김밥이랑 라면으로 하루를 때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보험 영업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사실 제가 일이 안 됐던 이유는 바로 이 제 강의 주제인 고객 관리랑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제가 조금 영업을 그래도 초반은 잘했었거든요. 잘했는데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제가 조금 어떤 직책이 올라가니까 엉덩이가 좀 많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영업인들은 농사를 짓는 이 농사꾼이 되어야지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눈에 보이는 고액 계약건들만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제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제가 마음먹은 방법은 그래, 나한테 그동안 계약을 해줬던 기계약자들을 찾아다녀서 내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자. 내가 까불고 자만했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용서받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고객 관리를 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목숨을 걸고 루틴처럼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20년도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한번 잘못해서 배달 일을 할 때가 코로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23년부터 다시 마음을 먹고 회사를 이직하게 됩니다. 경력이 조금 특이해요. 보통 보시면 원수사에서 GA로는 많이 이직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GA에서 원수사로 이직을 합니다. 이때 왜 그랬냐고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원수사 출신 선배들이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뭔가 이 영업인의 마인드가 굉장히 좀 잘 탑재돼 있고 그런 뭔가 마음가짐을 제가 조금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라이프로 위촉을 하게 되면서 고객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저희 계속 시스템 얘기할 건데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저희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기분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뭔가의 루틴이 있는 본인만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조금씩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23년도 위촉해가지고 신한라이프 2월 위촉해서 루키 전국 챔피언 했고요. 그 다음에 뉴스타 챔피언 했고 썸머 트립에서 트리플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2달에 1200만 원을 해야 트리플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고객 관리로 조금 극복을 해서 달성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뉴스타 인증받고 연도대상 갔다 왔던 사진들이고요. 이때가 썸머 기간이네요. 23년 8월 21일 저희가 8월 9월이 이제 썸머 기간이었고 2달 동안 1200만 원 정도의 업적을 하게 되면서 이때 역대 기네스인 급여를 한 1억 정도를 2달 만에 받게 됩니다. 이게 DB 계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롯이 제가 2년, 3년 동안 쌓았던 고객관리 요걸로 조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페인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 저희가 이제 제 실제 사례들로만 오늘 조금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본인만의 하루 루틴인 체크리스트가 있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어떤 루틴이 있으신지? 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개척하고,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컴퓨터에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보험 얘기 말고 고객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고객의 말을 내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시 먼저 언급을 하는가? 세 번째로는 고객한테 맞지 않는 상품을 지금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준비하셔도 돼요. 내가 반대로 말려본 적이 있는가? 네 번째는 계약 이후에는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데 계약 이후 연락이 줄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는 고객 인생에 어떤 보험과 관련 없는 이벤트들을 챙기고 있는가? 이게 제 아침의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머릿속에 저는 체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제 뭐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3개 이상이라면 이미 상위 10%예요. 제 주변 선배님들, 후배님들 봐도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영업활동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3개 이상이라면 상위 10%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어떤 루틴이 있냐? 새벽 7시에서 8시 사이 제 고객님들이 지금 한 13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 고객님들에게 아침에 데일리 뉴스를 보냅니다. 자, 근데 이 데일리 뉴스를 보낼 때 보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이 어떤 내용을 좋아할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할 수도 있고, 뭐 헤드라인 뉴스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경제 얘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조금 축소시켜 놓은 거지만 그냥 가벼운 인사말 정도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기가 영업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 그래, 그러면 나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고객 방법이 요거였어요. 제가 이거 매일 아침 보냈다고 했잖아요. 한 뭐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게 보냈을 때, 꾸준히 보냈을 때 고객님들에게 응답이 왔을까요? 네, 응답 안 와요. 다 일십하시거나 차단하시거나 거의 저는 뉴스 봇이에요, 봇. 그 카톡방 들어가면 인사해주는 로봇 아시죠? 거의 뉴스 보신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행위들이 지속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한 1년차 접어드니까 이제 한 분씩 연락이 오기 시작하세요. 자, 어떤 연락이 오느냐. 저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이런 연락 왔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연락이 오냐면, 근데 팀장님 이거 직접 메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메일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실 저는 지금 다른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보험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저는 보험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저 설계사는 나한테 보험 얘기를 하는데 왜 얘는 나한테 보험 얘기를 안 하고 매일 나한테 이걸 꾸준히 보내지? 이런 거에 약간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침마다 제 데일리 뉴스가 안 오면 이제 불안하대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그리고 매일 본인은 이제 하루의 루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 내용들이 너무 기니까 바로 읽지는 않지만 아침마다 화장실 가면 이걸 저장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 갔는데 제가 안 보냈으니까 어땠겠어요? 뭔가 허전했겠죠? 그러면 이제 저를 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꾸준 반복하게 하는 그 힘들은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들이 다시 먼저 이제 문의가 오면서 아까 연락 왔던 그 고객님 만나서 계약을 했거든요. 물론 크게 계약이 나오진 않았어요. 작게 계약이 나왔거든요. 대신 만나서 제가 어떠한 설명을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분은 저를 1년 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냥 뉴스를 봤더니 제 보험이 조금 불안해서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본 내용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계약 받았고요. 다음 주에 직장 동료분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았고 그 소개하신 고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첫 마디가 팀장님이 아침에 그 뉴스 보내시는 팀장님 맞으시죠? 저도 내일부터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소개해준 분이 이미 저에 대해서 제 소개를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키맨들을 계속해서 육성시키는 뭔가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보낸 거 문자 하나, 문자로 이어진 거 계약받고 소개받고 소개 고객님들은 이미 나를 매일 아침 꾸준하게 뉴스 보내주는 신뢰감 있는 설계사라고 인식이 된 거죠. 이렇게 계약이 되게 되면 아시겠지만 상품 비교를 안 하세요. 그냥 내가 소개해준 고객님이 한 거 그대로 해줘라고 해서 보통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님들은 이탈이 없어요. 뭐 다른 설계사가 상품을 들고 와도 상품 비교를 하지 않고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저한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이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율 보면 지금 거의 99%거든요. 그래서 유지율이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다리는 사람, 이런 뭔가의 시스템을 하나 만드시면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사례를 요거 하나가 조금 제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뉴스로 파생되는 계약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치매에 관련해서 보험을 팔고 싶으면 치매보험 얘기를 할까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요.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떠한 리스크들이 생기는지 가족들한테 그런 뉴스 헤드라인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슈가 생기면 먼저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뭐가 이슈였죠? 운전자 이슈였죠? 운전자 얘기하지 않고 이때 이 보장 내역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그 헤드라인만 찍어서 보냅니다. 제가 이 썸머 아까 트리플 했다고 했을 때 보통 80% 차지했던 비율이 단기납 종신보험. 그때가 신한 더드림 종신보험이 되게 핫할 때였거든요. 그때 그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이 헤드라인으로 제가 보험 얘기하지 않고 은행에 대한 예적금 그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많이 제가 포스 깔아놨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런 헤드라인들의 상품 얘기를 보내도 저한테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매일 상품 얘기만 했더라면 제가 보내면 보지도 않으세요. 항상 고객님들이 저장해놓고 볼 수 있는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필요한 순간에 그게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링크 보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다 말씀드렸죠. 데일리 뉴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 보내지 않고요. 이 정보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 뉴스는 고객과 내가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약간 안전벨트 같은 장치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필요한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 먼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맨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먼저 해피콜이 오길 바라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일리 주스를 이용해서 이제 해피콜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아이템은 되게 아날로그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기계를 잘 못 만져요. 기계를 잘 못 만지고 이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으니 급여는 안 나오고,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목을 보면 그만두기 하루 전 내가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만둬야겠는데 그동안 계약을 받은 고객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소홀해서, 내가 조금 뭔가의 루틴이 무너져서 잘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마지막으로 나한테 믿고 맡겨준 고객님들에게 편지를 좀 써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맨정신에 들진 않았고, 그냥 술 먹고 센치해지니까 갑자기 뭔가 꽂혔나 봐요. F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뭐 그만두는 마당에 보내자라고 적었습니다. 내용이 어땠냐면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저는 내일이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보험 상담을 통해서 함께 웃고 고민했던 순간들이 제게는 큰 의미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저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에 성과가 없던 날들에 지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땡땡땡님과 나눈 상담과 신뢰는 계약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혹시 확인하지 못한 보장이나 궁금한 게 있다면 남은 제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잠시 길을 멈추지만 땡땡땡님의 안정과 미래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을 꾹꾹 눌러서 손편지로 적어서 다 발송했거든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갑자기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왜? 평소에 제가 고객 관리 안 했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고객 관리를 잘했던 팀장님의 편지라면 왔을 수도 있겠죠. 가입하고 1년, 2년 고객이 찾지 않았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센치한 편지를 보내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로. 네. 카톡은 성의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여기서 근데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악플이거든요. 여기 글씨 굉장히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죠? 인터넷에 가시면 손글씨 편지체가 있습니다. 손글씨체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한지를 사세요. 한지. 그래서 A4 용지를 빼시고 한지를 넣고 손글씨체로 쓰시면 진짜 똑같이 쓴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100장을 다 썼을까요? 아니요. 복사했죠.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써서 다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끝이구나. 나는 이제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이 보험 이 영업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오늘 제목 고객관리. 고객관리의 마지막 긍정 시그널은 항상 벼랑 끝에 있을 때 옵니다. 어떤 고객님한테 회신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설 팀장님 왜 그만두세요? 더 해보셔야죠. 힘내세요. 이렇게 왔을까요? 이렇게 왔을까요? 네? 믿고 가입을 해준다고? 1, 2년 동안 제가 관리를 안 했는데? 다시 보내지 마세요? 너무 잔인하다. 잔인하다 그거는. 자, 뭐라고 왔냐면, 설계사님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솔직히 조금 충격이었어요. 근데 더 뼈를 맞는 한마디를 제가 들어요. 뭐라 했냐면, 사실 팀장님한테 가입한 보험 다 해지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저를 잡아달라고 보냈는데 해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유인지는 물어봐야 되니까 이제 통화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사유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냐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겠죠. 고객 관리가 되지 않으니. 방금 말한 어떤 설계사님들은 방금 저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강검진권도 챙겨줘, 뭐 내 차 만기했다 그러면 보험 청구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저는 이런 안부 문자 한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약을 해지하려고 준비 중인 타이밍에 제 편지를 받으니 이 사람이 뭔가 좀 미안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요런 내용은 아닌 그냥 그 고객님을, 사실 저는 그만두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갔는데 뭐라 적었냐면, 당연히 보험에 대한 얘기 1도 적지 않았고요. 고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의 느낌, 했던 말, 온도, 그냥 그런 것들을 그동안의 사죄함을 담아서 적어갔어요. 그래서 고객님이랑 그런 얘기를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면서 고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저 이제 이런 편지를 받고 제가 다시 뭔가 그래도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뻘이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게 짠해 보이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는 게 기특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미 본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보험들은 정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맡겨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런 편지를 안 썼더라면. 그래서 계약을 다시 받고요. 마찬가지로 크진 않았어요. 다시 받았고, 그리고 배우자분의 계약까지도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 저희 보니까 경력자분들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손편지 써봤고, 건강검진권 줘봤고, 뭐 포토 액자 해봤고, 다 해봤어. 근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내 진심이 조금 전달되는 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그만두려고 보냈던 편지가, 그 고객님은 이제 저를 해지를 하려고 준비했던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다시 재계약을 받고 배우자분의 추가 계약도 받고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손편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DB 미팅 많이 하시죠? 보통 어떻게 가시나요? 그냥 가서 이렇게 명함 주시나요? 저는 똑같이 틀 만들어 놓고요. 손편지 만들어서 갑니다. DB 고객님 미팅 어떻게 편지 내용이 들어가냐면, 저는 네잎클로버 같이 가지고 가거든요. 인터넷에서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으로 감동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비싼 선물 줬는데 계약 안 나오면 저희 너무 영업비용 많이 힘들잖아요. 항상 저가 비용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저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잎클로버 1장, 손편지 1장, 제 명함 하나,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드립니다. 그 봉투 내용에는 이제 네잎클로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고객님과 제가 만난 것도 이렇게 행운이고 행복이다. 꼭 앞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같이 만든 틀에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고객님이 상담을 받을 때 저한테만 받나요? 거의 1대 다수 아닌가요? 1대 다수? 그러면 저만큼 뭔가 정성을 쏟아붓지 않으면 일단 첫인상에선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첫인상에서 이겨놓고 싸우잖아요? 거의 웬만하면 다 이겨요, 정말. 왜? 보험 상품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요 팀장님이 설계하는 거 제가 설계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근데 본질인 사람은 결국 따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품 얘기 정말 별로 많이 안 하고요. 관리자인 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해피콜이 많은 거고, 그래서 DB를 사지 않고 영업하고 있고, 그래서 유지율이 좋다. 왜? 상품으로 판매한 것들은 저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깨집니다. 근데 저한테 인간 대 인간으로 계약하신 고객님들은 나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오셔도 제 계약을 못 깨요. 미안해서. 관계 때문에. 그게 한국 사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법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랬더니 뭔가 화려한 디지털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감성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던 순간이어서 이 손편지 내용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분에게 그래서 제가 배우자까지 계약 받았다고 했죠? 3개월 동안 이제 7건의 소개, 직장 동료를 소개받았거든요. 똑같이 정말 근데 그 편지 그만두려고 쓰셨어요? 소개받으신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고객님보다 먼저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편지들도 결국 고객님이 고객님 입으로 다 소개를 해주시더라.
라고 해서 저는 뭐 편지 설계사 이렇게 저장해 놓은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소개 계약이 조금 많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상품 얘기하지 않았죠? 설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만 보냈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손편지 쓰셔야 되는데 고객님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쓰시면 바로 차단입니다. 이 우편 다시는 못 보내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손편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뽑은 저의 아이템은 혹시 포토 앨범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들어는 보신 분? 해보셨어요, 예전에? 반응 어떠셨어요, 고객님들? 좋으셨어요? 이게 반응은 좋은데 저희가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싸서도 아니고요. 그냥 귀찮아서. 귀찮아서. 이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캐논 포토 프린터가 쿠팡에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네, 10만 원인데 뭐 비싸다면 비쌀 수 있겠죠. 근데 저희 한 번 사놓으면 이걸 몇 년 쓰면 굉장히 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10만 원 정도 하고요. 다이소에서 이 액자가 1,000원이에요. 1,000원이고 그리고 이 인화지, 캐논 포토 그 용지에 들어가는 그 인화지가 한 개당 3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선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1,500원 이내예요. 자, 근데 DB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1,500원으로 DB 고객님들 감동시킬 수 있는 아이템 혹시 기가 막힌 거 있는 분 있으신가요? 1,500원으로. 보통 고객님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거나 누구 주거나 어디 창고에 박아놓고 쓰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 DB 고객님들 만나면 카카오톡 뜨잖아요. 프로필에 놓는 사진들 내가 가장 소중한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진이니까 메인 사진으로 해놨겠죠? 그거를 미리 뽑아서 DB 미팅할 때 좀 가지고 갑니다. 명함과 같이. 그럼 고객님이 물어보시겠죠? 이 사진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사실 고객님 담당자로 배정받아서 미팅을 나오기까지 굉장히 설레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사진 찍는 게 취미이기도 하고 집에 인화지랑 포토 앨범이 있다. 그래서 고객님 사진이 너무 예뻐 보이길래 보통은 실버 DB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손주 사진들이 많을 거예요. 손주 사진. 손주 사진, 뭐 배우자 사진, 등산 사진, 꽃 사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메인으로 해놓은 사진이니까 가장 소중한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요걸 주시면, DB 미팅 가실 때 요거 주시면 고객님이 사진에서 눈을 못 떼시고 거기서 끝납니다. 제 경험이에요. 실제로 손주 사진 뽑아갔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 상담을 집중을 못 하세요. 손주 사진 보느라고. 그래서 아니 손주 많이 못 보시냐 물어봤더니 중국으로 같이 이민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손주가 얼마나 많이 보고 싶겠어요. 뭐 많이 봐야 명절에 한번 보는 거? 그리고 요즘 뭐 핸드폰으로는 볼 수 있지만 사진으로 뽑아서 누가 선물해 주나요? 저도 선물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 사진을 인화를 해서 앨범까지 만들어서 포장지에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상품 얘기 듣지도 않으신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DB 미팅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사진이 지금 제가 다 블러 처리해놨긴 했지만 딸 결혼식 날 찍힌 이제 친정아빠. 그러니까 아버님 사진인 거예요. 메인으로 되어 있길래 이거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50대 굉장히 터프하게 생기신 마동석처럼 생기신 아버님이셨거든요. 우셨어요. 정말로. 우셨어요. 그날의 감정이 생각이 났는지 우셨어요. 그 DB 저희 티 얘기하잖아요. 그 오지 말라고 화내신 고객님이거든요. 그 자리 바로 원클로징이었어요. 정말로. 지금도 유지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화려한 기교, 저희의 뭐 말투, 말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계약을 받고 싶으면 나는 고객한테 내가 뭘 줄 수 있지? 나는 먼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 제일 행복한 순간 언제예요? 신계약 받을 때, 수수료 받을 때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가 만나는 이 고객님들도 기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먼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 마음이 읽혀요, 고객님한테. 고객님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희 설계사 얼마나 많습니까? 나한테 계약만 받고 싶은 설계사, 정말 나를 위해주는 설계사,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객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제가 써봤을 때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DB 미팅에 대한 사례를 들려드린 거고, 소개로 이어진 계약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30대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프로필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저한테 3년 전에 계약은 했지만 추가 계약도 없었고 데일리를 보내도 답장도 없었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전화를 피하시는. 그럼 저희 설계사들 입장에서 최악 아닙니까? 아, 추가 계약 나올 거 없다. 끝났다. 여기 끝났다. 빨리 DB 사서 신객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접점이 없던 고객님인데 제가 그래, 내가 지금 요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고객님들 어차피 계약 받긴 틀린 것 같긴 하지만 결혼 선물로 안 비싸잖아요. 제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만들어 드리자 해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 웨딩 사진 찍은 것들을. 그래서 좀 경계심이 있는 남성 고객님,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분이죠.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니, 설계사님, 근데 이렇게 하면 보험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또 계약을 받으러 온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아니요,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있을 수 있다. 이제 애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감동을 줬으면 태아보험 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드리고, 전 이제 잊고 지냈죠. 6개월, 한 1년 지났을까요? 이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게요? 애기 생겼다고?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다른 연락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이번에 이사를 하셨대요. 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준 요 포토 앨범을 버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웨딩 사진을 넣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하다가 요 앨범을 꺼내서 어디 이렇게 거실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걸 두신 거예요. 두셨는데 친정 엄마가 놀러 왔다가, 야,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잊고 지냈는데 1년 뒤에 이 앨범으로 제가 다시 재소환이 된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프로필을 이렇게 좀 찾아보셨대요. 근데 저도 상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고객님을 안심하시라고 제 상 받은 사진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리거든요. 카카오톡, 뭐 인스타 이런 곳에다가.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마침 어머님이 어떤 보험이 필요했는데 이 앨범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고 버릴 수 있는 선물,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줬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고객이 버리지 못하는 선물들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떤 선물을 줘야 좋아할까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우리 보장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이런 이 고객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준 선물을 가치 있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최대한 고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계약들이 뭐였냐. 부모님 보험 점검 하셔가지고 계약 받았고요. 동생 부부까지 소개 받았어요. 이 앨범은 제가 언제 준 거라고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씨앗들을 계속 뿌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먹는 거라든지 의미 없는 선물들이었다면 사실 뭐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연락이 안 왔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앨범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앨범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동 포인트도 있지만 이 고객과 고객 사이에서 대화에 좀 핑계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반려견 사진이 있어서 반려견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또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반려견은 이미 무지개 나라로 떠난 지 뭐 한 3년, 4년 지난 후였고, 그 강아지의 생일이어서 해놨는데 저는 지금 사진인 줄 알고 해드렸던 거죠. 거기서 이제 받고 우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인 줄 알고 웃으시라고 드렸는데 울고 계시니까 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속으로 오늘 계약 얘기 못 하겠다.
라고 했지만 결국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때 뭔가 저를 되게 좀 진심이 담긴 설계사라고 이렇게 조금 많이 고객님들이 좀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건강검진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건강검진 하면 어떻게 활용하세요? 그냥 이렇게 드리고 끝인가요? 예약해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힘들고 만날 사람 없을 때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만날 사람 없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갔었어요, 같이. 고객님이, 물론 다 같이 가드리면 좋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저랑 가까이 계신 고객님, 그리고 키맨이 될 것 같은 고객님, 건강검진 하실 때 같이 갔어요. 자, 같이 가서 뭐 하냐. 그냥 말동무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가시면 문진표 작성할 거 굉장히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가서 자식들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어버버 되시다가 어찌할 바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간호사분들도 바쁘세요. 이렇게 이분을 1대1로 케어를 절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같이 가면 뭐 하느냐. 문진표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작성해드리고, 이제 수면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수면하러 가시는 동안 겁 많으신 고객님들 은근히 계세요. 오랜만에 받으시는 분들은 무서워하세요. 뭐가 나올까봐. 안심시켜드리죠. 이거 2시간 정도밖에 편하게 주무시고 오시면 되는데 저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겠다. 편하게 받고 오셔라. 그 말만으로도 이미 감동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저는 1층 내려가서 카페에서 TA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모르시잖아요.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고마워 하시거든요. 왜? 받는 2시간 동안 본인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니까. 그래서 저는 내시경 받고 들어가시고 제 업무 보다가 끝날 때쯤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부축해드리고 뭐 용종이나 청구해드릴 거 있으면 청구해드리고요. 그리고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죽을 좀 미리 사놓거든요. 다음날 어차피 자극적인 음식 못 드시니까 죽까지 사서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계약이 또 무조건 나올까요? 무조건 안 나와요. 무조건 절대 안 나와요.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나와요. 근데 적어도 이거 하면은 일단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어떤 계기로 만날까요? 네, 결과지 나오면 제가 한 달 뒤에 다시 리뷰해드리겠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100% 건강한가요? 무조건 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혈압 높을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높을 수도 있고, 한국인들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역류성 식도염 등등등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그래서 만나서 리뷰해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리뷰해드리고 정말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은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근데 제안을 했을 때 또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내가 계약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세요. 얘가 같이 따라와서 문진도 해주고 내시경 하는 동안 기다려도 주고 죽도 사다 주고 저 쓰리콤보로 다 해줬잖아요. 그쵸? 계약을 안 해도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소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나중에 뭐가 필요하면 꼭 저를 찾으세요.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그때 고객님이 어떻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누르는 걸 봤는데 뭐라 저장됐는지 아세요? 제가? 뭐라 저장돼 있었게요? 네? 검진 설계사? 네,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부모님 저 왼수라고 저장해놨거든요. 왼수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어떤 고객님은 저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저장해 놓으셨냐. 살짝은 조금 저한테도 어떤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죄송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간호조무사 분이 제가 아들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지극히 챙겨드리고 하니까 아들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요 고객님은 딸만 있고 이제 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를 그냥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저장을 해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권은 계약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 계속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보험금 청구 잘해주시죠? 사실 이거 안 하면 저희 일 그만둬도 정말 무방하다고 봐요. 다시 제 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보험금 청구를 해주는데 이제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무조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꼽았냐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DB를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 조선족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한 조금 오버해서 한 100명은 되는 것 같거든요. 다 소개로 이어진 조선족 그 팸들이에요, 팸들. DB가 배정을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6개월 조금 넘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바쁘시다 그러고 필요 없다라고 하시고 화내시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앉아가지고 할 거라고는 이미 사놓은 DB.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니까 이미 사놓은 DB. 뭐 차단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마침 그날 연락이 됐는데 저한테 한 말이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담당자는 지금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 보험 가입은 진짜 안 할 거다. 진짜 안 할 건데 보험 얘기 할 거면 오지 말고 청구해 줄 거면 와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다 가세요? 정말요? 정말 다 가세요? 네, 저 갔습니다. 왜 어차피 나 앉아서 할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청구라도 해주자. 그리고 진짜 보험 얘기할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청구해주러 간 거예요. 근데 청구해주러 갔는데 실비 청구도 해줄 게 있었고 또 전에 뭐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도 있어서 자부상 청구할 것도 있었고 제가 한 50만 원 더 찾아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보험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갔고 귀찮아서 안 갔더라면 이 뒤에 결과가 엄청납니다. 이 뒤에 결과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분에게 첫날 계약 못 받았어요. 결국 보험 얘기 안 했거든요. 청구하고 그리고 뭐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청구 일을 저한테 계속 맡기는 거예요. 계약은 안 하면서. 그래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이거 진짜 괜히 해준다 했나? 왜 이렇게 어제까지 맡기는 거지? 또 어느 날은 남편 것도 해달래요. 그래서 그럼 기존 설계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던 와중에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겠어요? 뭔가 이제 하려나 보다. 그런 기쁜 마음을 안고 갔죠. 네, 갔더니 정말 이 기존 설계사한테 쌓인 게 많아서 정리하고 저한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된 고객님이 계시는데, 자, 나온 계약 말씀드릴게요. 본인 계약 나왔죠? 배우자 받았고, 직장 동료 2명 소개받았어요. 자, 여기가 8남매래요. 보통 중국 분들 F4 코드 갖고 있는 분들 오시면 다 같이 오는 거 아시죠? 한 분들 자리 잡고 있으면 같이 넘어와요. 그래서 여동생 소개받아서 배우자, 자녀, 동료. 남동생, 배우자, 동료. 직장 동료, 배우자, 자녀. 여기서 나온 계약만 한 5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신 분들도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영업 하시면서 재산도 있었거든요. 단기납, 아까 말씀드린 썸머 할 때. 그리고 이 조선족 분들은 보험뿐만 아니고 일생의 모든 리스크를 다 저한테 전화 거세요. 예를 들면 차가 고장 났대. 중고차를 사야겠대. 그럼 단장님 저희 진짜 인맥 엄청 많으시거든요. 모임도 엄청 많으셔서 단장님 혹시 주변에 중고차 하시는 분 없으세요? 소개받아서 같이 갑니다. 차 사는 거 같이 알아봐 드려요. 가족여행 간대요. 단장님 혹시 여행사 하시는 분 없나요? 모두 투어 소개받아서 여행 견적 제가 같이 봐드리고 공항까지 제가 픽업해드릴 수도 있어요. 스트렉스 같은 거. 여행 가진 않았죠. 대신에 여행 가실 때 달러 같은 거 조금 바꿔서 드린 적은 있어요. 감사 선물로. 네. 그리고 명절 선물할 때도 약간 저희 한국식이 아닌 이제 중국 분들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 고향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약간 그런 거에 포커스를 얹혀서 CS를 많이 했는데 결국 여기서 정말 귀찮긴 하거든요.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번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냐. 그러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전화해서 같이 뭐 서로 뛰어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그 귀찮은 걸 하니까 대신 제가 계약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한 적 있어요. 저 이번 달에 요것만 하면 제가 이번에 발리 갈 수 있는데 저축 30만 원만 더 어떻게 왜 여유가 되시니까 저축 조금만 더 하시면 어떨까 이러면 그냥 바로 해주세요. 정말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 가도 언제든지 해주세요. 저 이번 주 W 하나 비는데 혹시 소개라도 이러면 제가 3W 하는 거 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관리자라서 안 하는데 과거에 3W 할 때 제가 이제 일주일에 3건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W 하나 비면 금요일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저 근데 진짜 한 분만 어떻게 안 될까요? 소개 좀 이러면 다 인맥이 많으시니까 다 어떻게 연결해드려요. 고액 계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일 필요한 순간에 제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 무조건 다 도움 주세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조선족 분들이 완전 칼 같으세요.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을 상품으로 납득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손해인 거 알아도 절대 저한테 안 바꿔요. 대신 관계성을 깨부시면 무조건 저의 평생 충성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로 조금 이어가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보험금 청구 귀찮죠. 돈 되지 않죠. 왜? 계약할 거면 오지 말라 했다고 했잖아요. 청구해주러 간 거예요, 저희. 근데 그런 걸 해주다 보면 내가 주다 보면 반드시 따라온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한 좀 신선한 충격이었고 지금도 저랑 제일 가까운 고객님들이세요. 이분들이. 14명의 소개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DB 하나 잘 사서 신계약 쫓아다니는 것보다 지금 나한테 한번 계약해 주신 고객님한테 잘하면요. DB 100개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요거. 그래서 사실 이 강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시죠? 네, 이게 1시간짜리 강의가 아니고 사실 저도 이게 3시간짜리 분량의 강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한테 기억이 남았던 에피소드들로 좀 구성을 한 건데 굉장히 방금 말한 아이템들로 파생되었던 계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저희 어쨌든 귀한 시간 내러 오신 거니까 저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저희 오늘 강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 카페라든지 유튜브에 영상이나 뭐 게시물들이 올라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후기 정말 잘 써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시나요?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모든 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모든 분들한테 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네? 포토프리 사달라고요? 지금 한 70분 내니까 그럼 70만 원. 오늘 파산이네요. 강사료보다 아직 안 나오겠네요. 네, 네. 손편지. 자, 손편지에 들어갈 내용들 이런 건 당연히 다 드릴 거고요. 후기를 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매일 아침 보내는 뉴스 다 이름들 넣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네. 일단은 한 달 동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건데 만약 30분 넘게 써주셨다 그러면 기간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올려드리는 거 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름 적어서 넣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후기 세일즈 거기 올리면 될까요? 저희가 끝나게 되면 이제 게시물이랑 유튜브 영상 네, 그거는 제가 카톡방을 새로 만들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후기를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다 이름 넣어서 매일 데일리 뉴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